자, 오늘은 또 그간에 또 쌓였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어떤 질문이 있었죠? 우리 한번 더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요? 네,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게 음식 고를 때처럼 선택이 어려워요.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장비나 레이저 종류들이 굉장히 이제 검색하다 보면 많을 건데 그냥 이제 장비 하나하나의 이름은 마치 상품명이에요. 크게 대표적으로 이 장비가 고주파 장비냐, 초음파 장비냐, 레이저 장비냐, 요거 세 개가 이제 가장 큰 메인 주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그 메인 주류를 그 병원에 있는 대표가 또는 병원장이 제품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샀겠죠. 다들 이 병원에는 이게 있고 이 병원에는 이게 없는 이유는 제조 회사가 다를 뿐이에요. 고주파냐 초음파냐 레이저냐 요것만 잘 선택을 해보시고, 이 고주파의 기능, 초음파의 기능, 레이저의 기능은 또 저희 영상에서 또 다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시술이 어떤 걸지만 잘 결정을 해서 상담을 받고 잘 선택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주름 예방을 위해서 간단한 예방 팁이나 필러나 이런 시술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.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보톡스라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로 근육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서 주름을 이제 예방하게 되는 시술인 거고, 그러니까 이거와 같이 조금 더불어서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될 거는 사막하고 떠오르면 비슷해요. 우리가 수분감이 없는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피부가 종이가 이렇게 접혔어. 그러면 이 종이가 다시 펴졌을 때 여전히 자국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죠. 근데 피부가 수분감도 좋고 부드럽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이 접혔을 때도 다시 원상복구돼요.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의 꾸준한 시술로 주름을 안 생기게끔 만드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방법인 거고, 내 생활 습관 다 통용되는 거긴 한데 이 바이오리듬을 항상 잘 생각을 해서 밤낮 바뀌지 않게 하고 이 피부의 건강도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얼굴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있어요. 나도 모르게 주무실 때 인상 쓰면서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이 잠자리가 좀 춥다 치면 나도 모르게 움츠려 있어요. 이렇게 움츠려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이 잠자리를 조금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얼굴에 있는 그런 이제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는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질문입니다. 히알루론산 주사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요. 히알루론산 주사, 우리 히알루로닉 애시드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만든 어떤 이제 제품들인데,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필러가 있고 또 뭐 물광 주사도 있고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볼 수가 있어요. 약간 좀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분이라는 거는 사실 주입을 해주면 우리 몸 안에서 결국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 놓으면 그때는 촉촉하지만 날아가 버리면 이제 원상복구죠. 그래서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매개체들을 복합을 해요. 그러니까 히알루론산만 있으면 그냥 물 뿌려 놓은 거랑 비슷한 효과고, 이제 그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. 몸 안에서 금방 없어지지 않도록. 그래서 이제 매개 물질을 하나씩 첨가하면서 이 첨가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고, 왜냐면 처음 맞아보는 시술인 분들은 또 이런 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을 때 어떤 혈관에 상처가 있고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 이제 뭐 괴사라든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히알루론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큰 부작용은 없고, 이걸 활용을 했었을 때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필러로 활용을 했었을 때 괴사라는 이제 부작용으로 넘어갈 경우 좀 걱정이 좀 될 수가 있는데, 사실 이 괴사의 부작용은 굉장히 발생하기가 조금 힘들어요. 어떻게 보면 능숙한 의사와 초보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발생할 확률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. 그 정도로 어느 정도는 예측 불가능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, 다만 능숙한 분하고 초보인 사람들의 차이점은 대처 방법 또는 인지, 내가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거에 대한 인지, 그리고 이후 대처 방법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
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. 초반에 그냥 바로 대처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생 확률이 굉장히 또 적지만 그 발생 확률이 적은 게 발생했었을 때 대처만 가능하다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또 지나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, 또 숙련자 분한테 적절한 시술 잘 받으시면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. 자, 다음 질문은요. 피부가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데 자극 적은 화장품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? 요거는 사실 개인차죠. 다 개인차기 때문에 발로 뛸 수밖에 없어요. 이 제품은 모든 사람한테 아무런 자극 없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, 이게 만약에 나왔었으면은 정말 대박이 났겠죠. 어떤 A라는 화장품이 나한테 굉장히 잘 맞았어. 근데 1년 후에 그 화장품이 나한테 맞으리란 또 보장이 없어요. 왜냐면 내가 변하기 때문에. 나도 나이가 들고 노화가 있고 생기다 보니까 그건 조금 발품을 팔면서 나한테 딱 맞는 제품을 찾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전문적인 이런 것들보다는 좀 알기 쉽게 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해요. 앞으로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